자, 일단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코드에 대해서. 일단 제가, 질문을 최대한 받을게요. 받고 설명할 거 아닌가. 내가 설명할 거 제가 먼저 잠깐 설명하고 질문 더 받을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이 혼선이 생길 수 있으니까 먼저 제가 먼저 이야기하고 하시죠. 그게 낫겠죠? 자, 우리가 색깔은 이 RGB라고 하는 게, 레드, 그린, 블루를 농도로 표시하는 거고요. 이 농도 표시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 그림판 여러분들 많이 쓰시죠? 그림판? 그림판 여기 떠 있나? 예. 그림판에 보시면 색편집법, 이게 이제 RGB 농도인 거죠.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 색깔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농도가 바뀜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게 보이죠. 요 색깔이 레드가 102에, 그죠? 그린이 87, 그 다음에 파란색이 238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은 0에서 255 사이 값이에요. 왜냐면 RGB가 각각 1바이트씩 배당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1바이트씩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빨강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255인 거죠. 255 이렇게 적으면 훨씬 이제 분홍빛이 나죠. 빨간색이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 녹색은, 그러니까 이 값을 볼까요? 0 쓰고요. 0 쓰고 이것만 255 하면 이게 녹색인 거예요. 녹색. 그죠? 그 다음에 파란색은 여기서 보면 이게 255면 여기 파란색. 그죠? 이거 0 쓰고 여기 255 하면 이게 빨간색. 이렇게 색깔 조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색을 쓰고 싶은데 RGB를 모르겠으면 그냥 이 그림판에 와서 색 편집 눌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색깔, 나 요 색 쓰고 싶어. 그러면 색깔 보면 요 색에서 만약에 이렇게 쭉 올려서 보면 이제 색깔 나오잖아요. 이거 보고 요 값을 거기 적어주시면 돼요. RGB에다가 레드, 그린, 블루 순으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만약에 요 색을 출력하고 싶으면 64에 227에 132죠.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다가 64에 뭐였죠? 빨리 이야기하세요. 예, 227에 130. 저도 뭐네요. 오, 예, 한명이 적었네요. 그죠? 자, 아까 이 색깔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짓말 한 거 아니라는 거. 아까 우리가 본 색깔이 이 색깔이에요, 지금. 그림판에 나왔던 이 색깔 있죠? 요 색깔. 요 색깔로 그린 게 지금, 아이고, 저 색깔로 그린 게 요 색깔로 나온 거죠. 그래서 RGB 색깔 자체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을 농도로 적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에서 255 사이 값. 그럼 더 큰 값을 적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여기 256 적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255까지밖에 못 쓰는데 256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0이랑 적은 거랑 똑같아요. 안 나오지 않아요. 0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오버플로우라고 했죠. 한 바이트 값이 넘어가면 그냥 잃어버리는 거지 안 나오진 않아요. 검은색.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200, 280 이렇게 적잖아요. 그러니까 256이 두 배 하면 510이잖아요. 그죠? 그럼 511 없잖아요. 사실. 그죠? 511 이게 무슨 색깔 나오겠어요? 0입니까? 0일까요? 검정색일까요? 이 사람들이 빨간색으로 나오죠. 빨간색으로. 왜냐면 여기는 00이니까 색깔이 없는 거고요. 여기에는 뭐라고 했어요? 256이 0이잖아요. 511이 512 하나 앞에 거죠. 512라는 값이 256 곱하기 2잖아요. 그럼 이게 255예요. 255라고. 255 00이 레드 가장 큰 값에 그린이나 블루가 색깔이 없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걸 실행하면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거 실행할 때 그냥 이 디버깅 시작인 F4 쓰지 말고요.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 눌러서 쓰세요. 컨트롤 F5입니다. 예, 디버그 이걸로 실행하세요. 쓸데없이 디버그로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대충 그래서 빨간색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색 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콘솔에서 할 때는 색깔 지정 못 했잖아요. 검은색 화면에 그 흰색, 그러니까 회색 글자 출력됐잖아요. 근데 내가 출력하고 싶은 색깔을 자기 마음대로
적을 수 있다. 이게 이제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아까 printf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앞에 있는 이 두 좌표가 x좌표, y좌표예요. x좌표, y좌표. 그러니까 x로 100 같으니까 지금 출력했을 때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은 위치에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그러면 요게 얼마인 거예요? 여기 찍힌 거에서 여기 x좌표가 지금 100인 거고요. y좌표가 50인 거예요. 여기는 요 줄이 요게 출력된 게 요게 이렇게 출력된 거거든요. 그럼 여기가 시작 위치니까 요 시작 위치가 얘는 100에 70인 거지. 요게 100에 얼마요? 50인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이 둘의 줄 간격을 더 벌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70을 더 크게 만들거나 50을 더 작게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걸 내가 100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훨씬 줄 간격이 멀어지겠죠. 아이고, 이거 똑같습니다. 아유, 잘 나왔네. 이렇게 에러 나잖아요. 보면 잘 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보면 뭐뭐뭐 쓰기용으로 열 수 없습니다. 쓰기용으로 열 수 없습니다. 이거 나오면 100% 뭐냐면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실행되어 있어요. 여기 내 프로그램이 여기 실행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러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걸 그냥 띄워서 이거 종료시켜 주고요. 빌드 하시면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거 착각하지만 뭐 쓰기용으로 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실행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나와요? 아까 붙어있었는데 떨어졌죠. 왜요? 내가 이거를 간격을 더 벌렸거든. 그럼 요 사이 간격이 지금 얼마라는 거예요? 요 사이 간격이 50이라는 거지. 50. 이거 확인할 수 있겠다. 제가 눈금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거 한 칸에 10이에요. 한 칸에 10. 그래서 예, 50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이거 프로그램 할 때 확인하느라 만들어 놨어요. 예, 그래서 예, 여기에 차이가 50 정도 나고요. 색깔은 이걸로 주면 되고 좌표는 이걸 주면 돼요. 그래서 사실 X도 자기가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 만약에 뭐 200으로 바꾸면 더 X축을 더 밀려가겠죠? 이렇게, 그죠? 이만큼 더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예. 이 프롬 유용해요. 제가 공개로 내놨는데 여기 이제 요 X가 얘는 100인 거고 요게 200인 거죠. 되셨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show display라는 요 함수는 내가 이렇게 그려진 거를 화면에 딱 오, 이게 띄워놨네요. 오, 민수군. 굿. 여기 있습니다. 굿. 자, 여기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그 콘솔이 좀 달라지는 거 좀 설명을 드리면 제 라이브러리를 이집인34를 쓰기 위해서는 요거 반드시 인클루드 해줘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지금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뭔가 몰라도 나중에 쓰기 위해서 요게 하나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색깔 들어가는 개념이 하나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렇게 좌표 개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리겠다라는 뜻으로 함수 하나 쓰시면 돼요. 이게 사실 보면 뭐 요거는 형식적인 거니까 한 번만 이렇게 써서 익숙해지시면 어려울 거 사실 없을 거거든요. 요렇게 이제 익숙해지게 하면 되죠. 요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 요거고 나머지 형식은 기존의 프린트프하고 똑같잖아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요거 빼시면 똑같으니까 하시면 되고 색깔도 사실은 여기 안 적고요. 이 프린트프 뒤에다가 개별로 적을 수 있는데 지금은 첫 예제니까 제가 이렇게 적은 겁니다. 색깔 다 다르게 쓸 수 있잖아요. 혹시 이제 여기에 관련돼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하고 싶은 것들 있으면 다 질문하세요. 요 코드에 대해서 그럼 제가 다 답변 드릴게요. 좌표 지정 안 하면 에러 나요. 좌표 지정 하도록 해놨어요. 무조건. 좌표 지정 안 할 수 없어요.
제가 지정하는 함수는 좌표를 무조건 지정해야 되고요. 아, 좌표 지정하지 않으면 콘솔이니까 화면에 안 나오겠죠? 무시됩니다. 콘솔 명령 쓰면 무시됩니다. 못 나와요. 그리고 아까 누구 include 뭐 이야기 하지 않았나요? 질문하셔도 돼요. 프로젝트 만들 때 잘못 만드신 것 같은데. include. 프로젝트를 잘못 만드신 것 같아요. 이거 pch.h가 에러 날 수가 없거든요. 이거 에러가 나면 그거예요. 내가 미리 컴파일된 헤더라는 그 항목을 체크 안 했으면 요 에러가 나요. 그러니까 미리 컴파일된 헤더를 체크하셨으면 에러가 안 나고 안 하면 에러 나죠. 지금 이 에러가 왜 뜨냐면 마우스 커서 갖다 대보면 아시겠지만 이 파일 없다고 나오지 않아요? 여기 마우스 커서 갖다 대면 그런 창도 안 뜬다고요? 만들기에서 그러면 잘못 선택한 것 같은데요? 이거 다음에 나오잖아요. 이거 제가 이야기 드렸죠. 아까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공백 들어가셨거든요. 보여요? 공백에 특수 문자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도 공백 있고요. 그죠? 이 한글 있죠? 제가 하지 말라는 거 다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죠? 공백 들어가고 한글 이거 공백 있고 한글 들어갔고 특수 문자에 있는 데다가 또 공백 있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위치를 여기다 두지 마시고 다른 폴더를 하나 만드세요. 그냥 뭐 C 드라이브 루트 밑에 뭐 스터디나 뭐 워크나 뭐 이런 것처럼 그럼 원하는 대로 만드시면 되잖아요. 스나이퍼를 쓰시다니. 아, 스니퍼를 쓰세요. 그죠? 요거 이렇게 들어가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는데 이거 다음에 안 넘어간다는 거죠. 만들기 눌러도 안 넘어간다는 거죠. 방금 해봤는데 예, 상관없어요. D 드라이브도 하셔도 돼요. 꼭 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드라이버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이거 선택할 때 새 프로젝트 구성하기 전에 빈 프로젝트 선택됐는데 이거 전 화면 한번 보실래요? 뭔가 딴 거 선택하신 것 같아요. 프로젝트를 지금 빈 프로젝트로 떴거든요. 자, 뭘 했는지 볼까요? 그쵸, 빈 프로젝트 했으니까 그렇죠. 제가 아까 뭘 했어요? 요거 만들라고 했잖아요. 요거. 예예. 예예. 네. 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질문하세요. 중요한 건 컴퓨터는 절대 거짓말 하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돼요. 지금 이 코드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뭐 다른 거 질문하셔도 돼요. 지금 이거와 관련된 거 뭐 다른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돼요.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으로 넘어가면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윈도우즈는
메시지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콘솔 어플리케이션은 내가 메인 함수에서 스캔F나 뭐 프린트F 갖고 입력을 받거나 출력하거나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행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윈도우즈 프로그램을 오면 프로그램이 여러 개 떠 있을 수 있죠. 지금 또 보시면 알겠지만 창이 이렇게 여러 개 열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용자가 이걸 클릭할 수도 있고 이걸 추릴 수도 있는데 각각의 프로그램은 둘 다 프로그램이잖아요. 얘도 프로그램이고 얘도 프로그램이고. 즉 무슨 말이냐면 마우스나 키보드 같은 걸 다 공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스템 리소스들,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장치들을 이 어플리케이션들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독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영체제가 모든 정보를 받아서 그거를 응용 프로그램한테 배분하는 방식인데 그 배분을 메시지라는 걸로 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우스를 여기 클릭을 하면 그죠? 여기다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탐색기에 클릭을 하게 되면 운영체제가 제일 먼저 이 탐색기가 클릭되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운영체제가 저 탐색기한테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죠. 너한테 지금 마우스가 클릭되었어 라고 보내주면 그 탐색기가 그 상황을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내가 만약 여기를 클릭하면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이 탐색기한테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죠. 너한테 마우스가 클릭되었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콘솔에서 배운 거 아무것도 못 쓰는 거예요.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윈도우즈 프로그램으로 넘어오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냐면 나한테 어떤 메시지가 발생했는지를 체크해서 그 메시지를 처리해주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제일 기본적인 거 하니까 메시지를 안 써서 지금 메시지를 쓰지 않는다라고 그냥 해놓은 것 뿐이에요. 지금 나 이 프로그램은 메시지를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거예요. 나중에 뒤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메시지를 쓰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마우스도 쓰고 키보드도 쓰고 뭐 다른 작업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 이제 이게 쓰게 되는 거죠. 또 이 예시를 한번 보면요. 여기서 F12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거든요. 제가 정의해 놓은 키를 볼 수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not use message 이게 이제 메시지를 안 쓰겠다고 다 넣어주는 거고요. 이게 마우스 메시지가 마우스를 쓸 수 있도록 마우스가 눌러졌을 때 떨어졌을 때 이동했을 때 뭐 커맨드 메시지면 어떤 커맨드를 쓰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바꿔가면서 쓰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쓰는 걸 쓰겠다라고 not use 메시지를 써놓은 거예요. 나중에 뒤에 가면 알게 되겠죠?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윈도우즈에 관련된 코드를 안 보이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헤더 파일이 이 헤더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윈도우즈 프로그램을 하려면 윈도우즈 세상에 룰이 있기 때문에 그 룰을 지켜야지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걸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힘들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 안 보이게 하려고 제가 팁스웨어.헤더라는 이 헤더를 만들어 놓은 거고 메시지 처리하는 것도 안 보여주려고 아마 그러니까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다 보면 어려워서 바로 포기하실 거 아니에요. 아까 그 코드 한번 보세요. 아씨 마우스 던지고 안해 씨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최대한 안 보이게 해주려고 한 거예요. 다 숨겨서 안 보이게 하고 여러분들이 C 언어 했을 때 배운 함수들하고 최대한 비슷한 형태로 제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되셨습니까? 혹시 다른 거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존 C 언어로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가 윈도우즈 프로그램으로 실습을 바꾸는 걸 좀 해볼 거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들 재미있게 실습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예. 아, 이거요? 요거요? 요 위에 적었던 내용들을 나오게 하는 함수가 요거예요. 요거 안 쓰면 요거 한 개 안 나와요. 근데 이거 아마 지금은 안 써도 될걸요? 이거 처음 시작할 때는 안 해도 되지 않나? 안 나오네요. 저도 만든 지가 너무 오래돼서 까먹었어요. 반드시 써야 되네요. 요 내용을 사실 이것도 나중에 윈도우즈 프로그램을 배우면 아시겠지만 윈도우즈가 장치에 직접 출력하는 기술이 있고요. 메모리를 만들어서 간접 출력하는 기술이 있는데 제가 만든 이 이즈윈 32는 간접 출력 기술을 쓰고 있어서 내가 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내가 어떤 정보를 바로 출력할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제가 필요할 때 출력할 것인지 이걸 정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 함수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나중에 더 배우시면 알겠지만 제가 내부적으로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메모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지금 이 명령어를 한 것들을 다 그리는 거예요.
그렸는데 그럼 내가 내부적으로 만드는 그 그림 이미지에는 이미 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을 우리가 창에다가 뿌리지는 않은 거지. 창에 출력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에 안 나오는 거지. 근데 내가 그걸 나오게 하고 싶으면 이 show display라는 함수를 써주면 그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화면의 출력 빈도를 낮추면 깜빡임이라는 것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 깜빡임을 좀 줄이려고 제가 쓰는 기술이에요. 나중에 이제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가면 이제 뭐 더블 버퍼링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뭐 메모리 DC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기술을 구현해 놓은데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몰라도 그런 기술이 동작할 수 있도록 제가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밑에다 적어 주셔야지 이제 창에 이게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 적어 놓고 그냥 출력하는 거예요. 요거 나온 거 출력하는 거예요. 또 있으세요? 질문하실 거. 없으세요?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왜냐면 좌표 개념을 설명할 때 이걸 쓰면 프린트f 쓰면 재미가 없거든요. 이거 쓰면 좀 재미없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예제를 많이 하는데 여기 두 번째 예제를 보시면 첫 번째 예제는 이거고요. 두 번째 예제를 보시면 어디 갔지? 아, 요거죠. 사각형과 원그리기 나오거든요. 똑같은 예제인데 조금 더 길어요. 조금 쥐꼬리만 침 더 깁니다. 똑같이 메시지는 쓰지 않기 때문에 요 코드 잠깐만 한번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자, 보시면 뭔가 많아 보이는데 주석 때문에 많아 보이는 거고요. 자, 일단 한번 보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제 좌표 좀 개념을 익히라고 만든 예제고요. 원과 사각형을 가지고 출력한 거예요. 굉장히 단순 출력이죠. 단순 출력인데 여러분들이 좌표나 그래픽에 대한 개념을 좀 익히시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그 프린트 푸는 것만 제공하지 렉탱글이나 엘립스 같은 거 제공을 안 하거든요. 렉탱글은 말 그대로 사각형 그리는 함수고요. 엘립스는 뭐 타원 그리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참 매지가예요. 여러분들이 늙은 사람에게 티나잖아요. 매지가이다 보니까. 그래서 원 그리는 거하고 사각형 그 아저씨들만 아는 거예요. 궁금해하지 마세요. 몰라도 돼요. 젊은 사람들 몰라도 돼요. 그래서 사각형하고 타원만 사각형하고 타원만 가지고 만든 거고요. 뭐 사각형은 당연히 좌표가요. 요거 설명 잠깐만 할게요. 사각형은 아이고 사각형은 여기 시작점 끝점 주면 그리는 게 사각형입니다. 사각형 시작점 끝점. 그래서 여기 점 주고 여기 주면 연결해서 그려지는 게 사각형이고요. 원은 재밌는 게요. 원도 똑같이 사각형하고 똑같이 좌표를 줘요. 시작점 끝점. 그 원을 어떻게 그리냐? 이 사각형에 내접하는 원이 그려져요. 우리가 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중심점과 반지름으로 보통 표현하잖아요. 근데 우리 윈도우즈 프로그램에서는 중심점과 반지름, 그러니까 이 중심점과 그죠? 이 이야기만 들으면 토 나올 것 같아요? 반지름으로 보통 원 표현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사각형을 좌표를 주면 사각형 안에 내접하는 원이 그려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래서 뭐만 다 따지면 되냐면 시작점, 끝점 하면 이렇게 주면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지거나 시작점, 끝점 하면 이렇게 안에 원이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그려주는 함수가 사각형 그려주는 함수를 렉탱글이라는 뜻이 사각형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엘립스, 타원 원래 서클이어야 되는데 서클이 함수가 없어요. 왜냐면 타원이 원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원은 XY 그 길이 같은 거고요. 그죠? 타원은 다르면 타원이잖아요. 그죠? XY가 다르면. 그래서 타원이 원을 포함하는 개념이라서 그냥 엘립스로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는 게 반복문 들면서 20개 그리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코드. 그래서 이 사각형이 지금 20개가 그려진 거예요. 여기. 밑에 타원도 20개 그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0개가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 됐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다 끝났어요. 자,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사각형 그릴 때, 여기 보면,
색깔 이렇게 줬죠. 여기 보시면 여기 색깔 줬죠. 이렇게 RGB로. 요게 지금 레드, 그린, 블루니까 녹색에만 약간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녹색이 나온 거예요. 첫 줄에 보면 녹색 사각형도 쭉 그려졌죠. 그죠? 그래서 녹색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색깔을 줄 때 요렇게 밑에 보면 얘는 테두리도 녹색이고요. 안에 채워진 것도 녹색이고 채워진 건 흰색이고 그 차이가 뭐냐면요. 인자를 얘도 똑같이 됩니다. 얘만 되는 거 아니에요. 얘도 이거 보면 인자 개수 한번 보세요.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요. 요게 좌표고요. 한번 볼까요? 요렇게 하나 묶어서 시작점, 요렇게 묶어서 두 개 좌표가 끝점이에요. 시작 x, y, 시작점, 끝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넘어가는 게 색깔이에요. 색깔인데 요게 테두리 색깔. 테두리 색깔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펜이라고 불러요. 테두리 색깔 펜. 그러니까 펜이 하나 나온 거지. 녹색 펜으로 그려라. 그러니까 선이 녹색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얘는 보면 여기가 시작점, 여기가 끝점. 그리고 여기 펜이겠죠. 똑같이 펜 똑같은 녹색으로 그려라. 그러니까 255까지인데 200이니까 완전히 밝은 녹색은 아니죠. 어느 정도 밝은 녹색이긴 한데 그죠? 그렇게 주고 마지막에 인자를 하나 더 적었어요. 이걸 뭐냐면 브러쉬 색상이라고 해요. 펜 색상과 브러쉬 색상. BRUSH. 브러쉬가 채움 색상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밝은 녹색으로 채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 잘 보시면 테두리는 약간 밝은 녹색으로 가져갔고 안에 채워진 건 그죠? 완전 밝은 녹색. 헷갈리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이거 닫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이거를 색깔을 완전 딴 걸로 한번 써보면 확실히 티가 나죠? 빨간색으로 테두리 그리고 안에 채워지는 건 녹색으로 한번 채워볼게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면 색깔 보이시죠? 테두리 지금 빨간색으로 그려졌고요. 채워지는 건 녹색으로 그려졌어요. 보이시나요? 요거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펜 컬러라고 부르고요. 펜, 요거는 브러쉬라고 부릅니다. 브러쉬. 그래서 내가 펜하고 브러쉬를 다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둘 다 적어주시면 되고요. 브러쉬 안 쓰고 싶으면 펜만 쓰고 싶으면 요거 펜만 쓰면 되죠. 그럼 브러쉬만 쓰고 싶으면 그건 안 됩니다. 펜 다음에 브러쉬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는 안 돼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브러쉬만 바꾸지는 못해요. 예, 윈32 공식 용어예요. 그래서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윈도우즈 프로그램에서는 선 속성이죠. 선 속성을 펜이라고 부르고요. 채워지기 속성을 블러쉬라고 불러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모든 용어는 원칙 원용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함수 이름도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이거 실제 윈도우즈 프로그램에 쓰는 함수 이름이에요. 제가 똑같이 다 해놔서. 그래서 나중에 이즈윈32로 실습을 하시게 되면 윈도우즈 프로그램 넘어갈 때 좀 편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함수 이름이 다 똑같을 테니까. 쓰는 용어도 다 똑같고. 그래서 C 언어 실습을 하면서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을 좀 배워갈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이즈윈3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렇게 색깔을 난 따로 주고 싶은데 브러쉬만 못 주잖아요. 펜 브러쉬 주거나 펜 주거나 난 브러쉬만 못 바꾸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렉탱글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두 개 쓸 수도 있는데 안 쓸 수도 있어요. 사각형만 쓸 수도 있어요. 안 적었죠, 여기는 아무것도.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인자가 색깔이 아예 없잖아요, 여기는. 그런데 이거를 바깥에서 지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select pen 오브젝트면 내가 펜 속성을 색깔 요걸로 바꾸겠다. select blush 오브젝트 하면 채워지는 걸 요걸로 하겠다. 이렇게 바깥에서 직접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내가 적지 않더라도 이거 두 개를 쓴 이후에 그리는 모든 도형은 다 이 색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각형 원 이렇게 나누지 않고요. 무조건 다 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두리 색상이 파란색이고 채워지는 건 어두운 파란색인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그죠? 요 세 번째가 그거거든요. 지금 요 방금 나온 거 요거거든요. 지금 세 번째가 요 놈이 요거예요.
이 좌표 계산을 하시라고, 요거 왜 곱하기, 이런 것들 이제 이해하시라고 지금 만든 예제고요. 요거를 이제 실습해보라는 게 제가 요번에 과제예요. 그러니까 조 의미를, 요것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요거 아까 우리 그 늙으신 분이 이 매지가이라고 이야기한, 여기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지, 요런 것들을 이해 한번 해보는 게 이번 실습 과제고요. 이렇게 한번 해서, 그리고, 예,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이 이유가 왜 이런 것들이 왜 쓰는지, 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엘립스 함수는 API로 제공되는 함수예요. 제가 만든 함수가 아니라 윈도우즈가 제공하는 함수예요. 윈도우즈 측에서 제공하는 함수들이에요. API가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응용 프로그래밍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함수 집합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인 API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printf는 런타임 함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C 언어가 제공하는 함수고요. 이 API는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C 언어가 제공하는 함수는 결국은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함수를 거쳐서 실행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printf나 scanf 이런 거 쓰면 그 어차피 내부적으로 다시 API 통해서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API를 바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이티브 그 개발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운영체제하고 직접 이야기하는 개발자들이거든요. C 언어는. 그래서 API를 통해서 바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깊은 사항은 사실은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배우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거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그럼 여기 지금 사각형이 그려졌잖아요. 이렇게 색깔이 적용되어서, 그죠? 근데 이거는 사각형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함수를 만약에 엘립스로 바꾸잖아요. 타원입니다. 그려보면, 그죠? 사각형이 타원으로 지금 바뀌었죠. 근데 색깔은 똑같잖아요. 그쵸? 요렇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색깔을 바꾸면 그 밑으로는 어떤 도형이 오든 다 그 색깔이 적용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좌표 개념이 지금 안 잡히실 수도 있으니까 아까 우리 좀 제가 스텝 1과 스텝 2 두 가지 예제를 보여드렸잖아요. 요 예제랑 요 두 예제네. 그죠? 아니다. 요 세 개지? 세 개 다 합시다. 지금 두 개는 제가 요거랑 이거 두 개 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요거랑 이거 두 개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요거 세 개 다 할 수 있어요. 9구단이니까 요거 아마 9구단일 거거든요. 요 세 가지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 한번 해보시면서 좌표 개념을 좀 익히시는 게, 첫 번째 미션이고요. 제가 그 곱하기 쓰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 터득을 하셔야 돼요. 저걸 이해하셔야지 좌표 개념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이해하셔야 되니까 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좀 설명이 더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단톡방이 있잖아요. 여기 이쪽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은 콘솔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창 기반으로 돌아가는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이고요. 이게 진짜 프로그램을 할 때 사용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콘솔이 아니라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할 때 콘솔로 된 예제들을 제가 조금씩 이렇게 윈도우즈로 바꾸는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좀 지금 제가 하라는 거 최대한 많이 하셔서 다음 실습할 때 좀 더 재밌게 실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질문 많이 하시고 모르는 건 무조건 알고 넘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잘 모르겠다. 그 머리로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좌표는 해본 만큼 늘거든요. 여기 있는 쓴 좌표들 있죠. 이거 막 바꿔보세요. 어차피 컴퓨터 고장 안 나요. 마음대로 막 엉망진창으로 나올 거예요. 그죠? 지금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어지럽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그 소스 다 있잖아요. 요거만 냅두세요. 요거만 나올 거 아니야. 이 상태에서 출력하면 어떻게 돼요? 얘만 나와요? 그죠? 얘만 나오겠죠, 당연히? 이런 식으로 해서 좌표 바꿔보면서 이거 30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지? 30 바꿔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간격이 멀어지죠. 그죠? 사각형 간격이 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서, 아, 이게 배수가 적용되면 멀어지는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느끼는 거죠. 머리로, 뭐,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 숫자 바꿔보세요. 그러면 한 번 보는 게 100번 이해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죠? 이렇게 꼭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 대답이 이렇게, 이게 뭐요, 이거 뭐 보세요, 보세요. 불만스러우니, 점점점, 이거. 그죠? 딱 봤어요, 이거. 그죠? 예.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한 분이라도 못하면 안 나갈 거니까, 진도요. 무조건 다 체크해서, 예. 확인하고 넘어갈 거예요. 다음 시간에. 제가 확인하고 넘어갈 테니까, 최대한 해보세요. 할 수 있는 데까지. 모르는 사람 1도 모르겠다. 야, 이게 스탭들 여기 글 적은 거 잘 봐. 이상한 사람들 다 찾아내서 내가 다음 시간에 시작할 때 꼭 뭐라 해야 되겠어. 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벌써 시간을 길게 했네. 여러분들의 실습할 수 있는 상황까지 설명하느라 그런 거고, 아까도 중간에 프로젝트 잘못 만들면 엉망진창 되는 거 보이시죠?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질문하셔서 꼭 실습 환경 구축하고, 꼭 실습하면서 궁금한 거 질문 많이 하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